스트레스 캠페인. 무슨 고민이 있어? 그게 집이 낡아서 고쳐야 할지 새로 지어야 할지 고민이어서. 혹시 잘하는 업체 없어? 그런 문제라면 무조건 건축사를 먼저 찾아가야지.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건축사회 회장 김재록입니다. 건축사는 건축 계획부터 완공까지 건축의 모든 과정을 지휘 감독하는 국가공인 건축 전문가입니다. 가까운 건축사 사무소에 건축사와 상의하세요. 건축의 모든 시작은 건축사입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건축사회와 함께합니다. 약사님, 감기 아직 안 나으셨어요? 감기가 안 나아서 다른 병원 가서 새로 처방받았어요. 처방전 확인해 드릴게요. 같은 성분약을 받아오셨네요. 성분명으로 처방되었으면 바로 아셨을 텐데. 예? 이름이 달라서 다른 약인 줄 알았어요. 전문가도 일반인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 처방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성분명 처방, 약물 오남용을 줄이는 성분명 처방, 건강보험 재정까지 절약하는 성분명 처방. 이 캠페인은 서울시 약사회가 함께합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 TBS. 내 손안의 자동차 전문가 스마트 차량 관리 인포카 협찬 2시 29분 정보센터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면 한강대교를 못 간 지점 5차로에서 사고 처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고 처리 때문에 뒤쪽으로 정체인데요. 청담대교 부근에서 한강대교까지는 쭉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강대교 이후로는 지나기 괜찮고요. 반대 하남 쪽으로는 동호대교에서 청담대교 사이로만 짧게 밀립니다. 한강 다리 중에 청담대교 건너는데 강북에서 강남 쪽으로 밀리고 있고요.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면 수서에서 탄천 1교까지 시속 30km 미만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방면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성산대교 남단에서 금천 나들목까지 1차로에서 청소하는 작업이 시작됐으니까 주의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중에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쪽 수원에서 신갈 분기점 사이 정체인데요. 더 가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까지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 고속도로에는 사고 난 곳 있습니다. 일산에서 판교 쪽 청계터널 부근 갓길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가 계속되고 있고요. 처리가 30분째 계속되면서 하기 분기점에서 청계 요금소까지 4km 정도 정체되고 있습니다. 내 손안의 자동차 전문가 스마트 차량 관리 인포카 협찬 정보센터였습니다. 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정치권 소식 발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정치 파발마. 오늘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정치 파발마 두 분 소개합니다. 먼저 지치지 않는 땡벌 봉보로봉봉 봉봉봉. 이분은 안 지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진봉입니다. 두 번째 파발마입니다. 시사평론계 최민식. 누구냐 너? 안녕하십니까, 최승입니다. 예, 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들어가기 전에 지금 WBC 야구 중계를 하고 있는데 한 청취자께서도 같이 보시나 봐요. 네. 호주한테 역전당했어요. 예, 조금 전에 4대2로 이기고 있다가 호주가 조금 전에 3점 3런 홈런을 쳤습니다. 김원중 투수를 상대로 역전 홈런을 3점을 내줘가지고 지금 4대2가 5대4가 됐습니다. 예. 자, 두 분 야구 좀 좋아하십니까? 조금이 아니라 많이 좋아하죠. 많이 좋아요. 그렇습니다. 올해 이번 WBC 누가 이게 어느 나라가 우승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전략상은 일본인데 네. 희망회로는 한국입니다. 또 일본. 하나만한 정말. 아니 일본을 저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건 일본이 전략상 우위는 맞죠. 감정 싸움하지 마시고. 저는 한국입니다. 객관, 정치 일본은 평론은 한국을 객관. 이기지 알겠어요, 못합니다. 알겠어요. 한국이 자. 이깁니다. 자, 앞으로 저 네. 2년간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을 이끌 새 당대표로 김기현 의원이 당선이 됐는데 신임 대표 소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온몸을 바쳐서 국민의힘을 성공시키고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 낸 촉선을
압승으로 이끌어야 할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네. 자, 신임 대표의 소감 좀 들어보셨고요.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문자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국민의힘 신임 대표 김기현 대표에게 보내는 한마디. 김기현 대표한테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씩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소개해드리고요. 나중에 두 분 추첨해서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전당대회 좀 결산을 좀 해보자고요. 최고위원까지 친윤계가 이제 5자리를 다 싹쓸이했어요. 두 분은 어때요? 친윤계 압승 솔직하게 예상을 하셨어요, 최진봉 교수님? 뭐 어느 정도 예상은 됐었죠. 근데 최고위원까지 그렇게 될 줄은 약간 좀 예상이 빗나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뭐 대표는 김기현이 될 거다. 네. 그건 뭐 거의 뭐 어대현 얘기는 예, 뭐 계속 나왔었고요. 거고요. 최고위원 중에 그래도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사람이 한 명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어제 그 결과에 가장 놀라운 부분은 그 부분 같아요. 네, 이준석계가 단 한 명도 안 됐다는 거. 네. 최희생 평론가님은 어떻게 친윤계 압승 예상했어요? 아니 저도 사실 대표는 어대현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고 결선 투표를 가더라도 저는 김기현 후보가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결선에 물론 한 2% 차이로 안 간 거지만 결선에 못 간 것과 그다음에 저도 최고위원회에서 비주류 후보가 한 명도 안 됐던 거 그게 조금 의외였는데 근데 보니까 좀 아쉬웠던 거는 그런 것 같아요. 표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준석계 후보가 허은하 김용태였잖아요. 예. 두 후보 다 9만 표 중반을 얻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어저께 이제 마지막 마지막 가이드라인이 10만에서 11만이 이제 당선 투표여서 만약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후보로 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또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물론 1인 2표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한 바는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이준석계가 뭐 희망도 좀 봤지만 한계도 분명히 노정했던 어제 최고위원 선거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강백호 선수가요. 예. 2루타를 7회 말인데 예. 원아웃 상태에서 투수 공 받아쳐가지고 2루타를 치고 세칸 나가 있습니다. 예. 자 여기 보세요. 저기 보지 마세요. 야구 중계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김기현 대표의 그 출사표를 냈을 때만 해도 한 자릿수 지지율이었었는데 경선 내내 울산 땅욕 논란도 많았고 그럼에도 당심은 김 대표를 선택했습니다. 역시 윤심이 작용했다고 봐야 됩니까? 100%죠. 이건 누가 봐도 윤심이에요. 저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그 당의 선거에 개입하는 거 정말 이례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정말 그래서 얼마나 논란이 막판에 안철수 후보 측에서 수석을 고발까지 했잖아요. 그렇게 대놓고 강승규 수석을 고발했죠. 김이 이김이 뭡니까? 김이 이김이 그런 데 들어가서 어떻게 행정관들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봐도 이건 대놓고 윤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했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는 그래서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도력은 본인의 어느 정도 힘이 좀 들어가서 본인의 자력으로 됐다면 지도력이 살 수 있지만요. 누군가 뒤에서 밀어주고 그 사람이 그냥 그렇게 밀어주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란 표현보다 그래서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밀어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목소리나 그 사람들의 요구를 그냥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김기현 후보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근데 이렇게 용산 대통령실이나 그 일부 주류 의원들도 이 정도의 어떤 부작용을 예상을 했었어요. 하고 밀어붙인 거죠. 그러니까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포인트는 뭐였냐면은 내년 1년 남은 총선을 윤석열 간판으로 치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받겠다는 거죠. 온전히 그렇게 평가받으려면은 이준석 전 대표가 있을 때처럼 당의 내홍과 당의 갈등이 오히려 국정 동력을 갉아먹게 되니까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1년 동안은 거여가 법안 같은 거는 거야가 해주지 않을 거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한 목소리 원보이스 원팀으로 해가지고 얼만큼 국민에게 평가받느냐 다 났다는 힘으로 총선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보자라고 택한 길이기 때문에 저는 그건 전략적으로 저는 뭐 택할 수 있는 길인데 이제 성과 내는 게 중요해졌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어요. 최수영 평론가님은 어제 전당대 결과 발표할 때 여기 가서 취재하고 그랬었나요? 아닙니다. 사실 어저께 라이브 방송이 3개 정도 있어가지고 계속 건너뛰면서 했었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방송하느라고 그냥. 네. 자, 근데 이준석계 후보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천하, 용인, 4인방인데
다 이제 모조리 입상에는 실패했는데 왜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아까 천하용인에서 잠깐 조금 더 전에 좀 모두 부분에 말씀드렸지만 두 사람을 다 최고위원을 했던 게 좀 패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천하람이 14.98 사실상 15% 득표를 했단 말이에요. 예. 저는 이견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준석 그 전 대표가 자기가 입당시킨 당원이 있다, 자기 보고 들어온 당원이 있다. 뭐 그때도 입당하기 좋은 날이라고 계속 그 유도하고 그랬죠. 그랬는데 본인이 그랬어요. 자기 한 15%에서 20% 정도는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15가 된 거죠. 예, 그렇군요. 예. 그 인원이 그대로 왔다. 그러니까 투표율을 만일 100%로 산정하면 한 10만 됐을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그러니까 예, 그렇죠. 거의 근접했다. 예, 근접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근데 이 천하용인 4인방의 몰락 이준석 전 대표의 향후 정치적 입지는 어떨 것 같아요, 신진봉 교수님? 아무래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본인은 어쨌든 이번에 본인의 뭐랄까요, 뭐 정치적인 세력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나중에는 실버 크로스가 일어나서 안철수 후보를 이기고 그다음에 결선까지 갈 거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됐다고 하면 이준석 대표의 영향력이 많이 확인이 됐겠죠. 그렇겠죠. 근데 지금 이 결과를 보고 나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크게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고 예. 또 하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핵관들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거다. 저는 더 억누르고 갈 거다. 인정하고 존중하려면 어느 정도 세력이 있을 때 같이 가려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네. 그 생각보다는 누르고 가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지금 자꾸 TV에서 야구 중계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강백호 선수가 2루타 치고 나갔다고 그랬는데 터치아웃이 됐어요. 베이스를 정확히 안 밟고 있다가 그냥 도로 벤치로 불려 들어왔네요 지금. 예. 자, 또 기회가 있겠죠. 예. 자, 낙선한 후보 3인 향후 행보도 궁금하고요. 안철수 의원 전망은 좀 평론가들마다 좀 다르게들 해석합니다. 네. 최시영 평론가는 어때요? 그러니까 뭐 저도 어쨌든 이번에 사실은 원래 당에서 이 정도의 대중성과 인지도면 한 30% 정도 득표를 해야 그다음에 저도 좀 그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분석 24% 있죠. 24%. 저는 근데 이것도 숫자가 유의미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입당한 지 11개월밖에 안 됐고 그다음에 사실 그동안 중도였지 사실 보수 정체성을 가지기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토론을 통해서 본인이 보수 정체성에 부합한다는 그런 입지를 탄탄히 다진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내년 총선에 안철수 의원이 어디 출마하든지 간에 굉장히 많이 불려다닐 것 같아요. 대중성과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본인이 재기를 모색하고 저는 암중모색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어쨌든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자산인 것도 분명하고 대권 후보도 분명하니까 앞으로 2, 3년의 시간 동안 근데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 거리를 어떤 스탠스와 간격을 유지하느냐 이게 참 기술적으로 어려울 것 같지만 이 부분을 잘 극복해낸다면은 저는 또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지금 봐요. 지역구가 분당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원래는 노원이었잖아요. 그랬죠. 근데 이제 내년에도 어디 아니 공천을 근데 본인이 이번에 그 토론에서 내년에 당이 얘기한다면 제주도라도 내가 출마하겠다. 험지 따지지 않겠다 얘기했기 때문에 네. 분당갑을 이제 거기 고수한다는 게 약간 좀 이제 명분이 없어졌죠. 알겠습니다. 예. 자, 이 최진봉 교수님은 지금 안철수 의원 향후 진로 어떻게 보세요? 어려워졌죠.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윤핵관 측에서는 안철수 후보를 더 강하게 압박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데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스탠스를 취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그럼 끝까지 예를 들어서 막판에 가서는 또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면서 고발까지 한 상태고 거기에 경향된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차기 대선에 나간다고 했을 때 윤핵관 입장에서 그걸 반영하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좀 이런 표현이면 싹을 자르겠다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정치하는데 상당히 부담을 느낄 거다 안철수 후보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분당갑 같은 김은혜 후보가 만약에 이제 수석이 그만두고 다시 나온다고 하면 그건 원래 김은혜 후보가 있었던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 거냐? 그런 점도 상정이 되겠군요. 네, 그래서 홍보수석이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나 국회의원하겠다고 나온다면 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수석 보통 2년 하고 그리고 이제 출마를 또 하거든요, 대부분.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최진봉 교수님이 저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제 눈을 쳐다보는데 최수영 평론가. 최진봉 교수님이 네. 근데 최수영 평론가 평론할 때는 저를 보고 저기 텔레비전 보죠. 별 들을 얘기가 없어가지고. 집중해 주세요. 평론에 대한 자세가 우리 최 교수님이 잘 안 돼 있어요. 자, 최수영 평론가. 네. 천하람 당협위원장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최대 수혜자로 떠오르고 있는데
전국구 정치인으로 이제 뜬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사실 저하고 1년 반 동안 어디 프로그램에서 방송을 같이 하다가 이번에 그랬어요? 출마하면서 나갔는데 예. 다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복귀할지 한번 또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어쨌든 천하람 그 후보가 이번에 저는 뭐 이준석만큼의 그런 뭐 인지도와 명망은 못 얻었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는 이 천하람 하면 이제 대한민국 뭐 정치 고관여층들은 다 아는 사람 되지 않았습니까? 예. 엄청난 수혜고요. 저는 그래요. 이제는 뭐 순천에 출마하든 아니면 본인이 이제 원래 대구니까 아니면 또 수도권으로 올라오든 저는 뭐 명분과 실리 이번에 다 챙겼다고 보고요. 예. 천하람 그 후보가 이번에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또 얼만큼 본인이 현실 정치에서 실현해내는가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개혁 정치인의 저는 모습 자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좀 숙제로 남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의힘 지도부에 친윤계가 거의 다 장악을 했다 보니까 그렇죠. 친윤계를 견제할 세력이 없단 말이죠. 어떻게 좀 친윤계 일변도로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당 이제 운영에 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어때요? 저는 근데 이게 딜레마라고 봐요. 원래 그 정당이 다양성하고 역동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한 목소리로 쫙쫙 가기만 하면 사실은 이번 대표 경선과 최고위원 경선은 당심 이른바 당원들의 마음을 사는 게임이지만 총선은 국민 전체의 마음을 사는 게임이고 더더군다나 중요한 건 스윙 보트라고 하는 투표 때마다 결정적인 승부를 좌우하는 중도층들의 표심을 자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이건 뭐 당원만 보고 가는 투표라면 뭐 일사불란하게 가는 게 장점이겠지만 저는 총선을 앞둔 정당이라면 최소한 여기에 대해서도 좀 다양성의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다 지도부가 친윤 일색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표가 얼만큼 리더십을 발휘해서 비주류의 목소리도 스며들게 하는 공간을 얼만큼 허용하고 그것을 좀 견인해내느냐 이것도 중요한 대목이라고 봅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저는 뭐 비슷한 맥락인데요. 지금 현재 이렇게 친윤계가 전체가 다 장악한 그런 대표 최고위원이 돼가지고 이게 제대로 된 당을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그 용산의 어떤 출장소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그립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당이 대통령식으로 돌아갈 때 과연 당 내에 건전한 비판 세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절대 총선에 이길 수 없다고 봅니다. 이건 저는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는 것은 지금 당에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당에서는 국민의 여론을 잘 전달해야 되거든요. 대통령실의 행동과 태도를 봤을 때 국민의 여론에 반하는 행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내 그런 반대 의견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까지 들린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되면 과연 당이 정말 국민의 신뢰 특히 중도층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당으로 갈 수 있을까 네. 심각한 우려가 생기는 지점이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도부는 이제 선출이 됐고 이제 또 다른 관심은 이제 이 공천에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권한을 쥐게 될 사무총장이 누가 될 거냐. 근데 친윤계 인사들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뭐 장제원 의원이 맡을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많았지만 장제원 의원이 분명히 경선 중반에 나는 아무런 당직을 맡지 않을 것이라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어제 오늘 뭐 여러 가지 취재를 종합해 보면은 이철규 의원이 가장 좀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점식 의원 대통령의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정점식 의원도 또 하마평에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김기현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람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들과 상의해서 당직 결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최고위원들과 상의도 하겠지만 결국은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대통령과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아마 내정이 되고 정점식 의원은 검찰 출신이잖아요. 검찰 출신이고 이철규는 경찰 출신인데 출신이고? 과거에 이제 성남에 있을 때 성남지청에 근무할 때 분당서장을 했던가 그럴 겁니다. 아마 그러면서 인연을 쌓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자, 민주당 발언 강도가 좀 셉니다. 김 대표를 두고 바지 대표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민주당의 이런 비판은 어떻게 들으세요? 최진봉 교수님. 뭐 저는 뭐 바지 대표라는 표현이 기분 나쁠 수는 있지만 그 은유하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표의 직책만 갖고 이제 실제적으로는 권한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그게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기현 지금 대표가 그동안 보여줬던 여러 가지 행동과 태도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실의 입장을 그대로 다 대변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김기현 대표가 당선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들의 지지예요. 근데 그 지지를 받고 당선된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들의 말을 무시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결국
주도적으로 본인이 어떤 그 자력으로 당선이 됐다고 하면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그 한계가 분명히 있다. 이건 결국 대통령실의 입김이 강하게 또 들어가고 대통령의 그립감이 강한 그런 지도부와 대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는 속마음은 그렇다고 해도 표현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실 생일 저 첫날인데 저 투표가 당선된 첫날에 저는 그래도 정 수사학적으로라도 축하하고 그다음에 하다가 이제 우리가 잘 협업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그 선출된 당원에 직접 투표로 선출된 사람을 바지 사장이라고 하고 이러면 정치 품격이 없는 거죠. 저는 민주당이 지금 요새는 뭐 여러 가지 마음이 강팍해 있는 건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품격을 보여줘야지 이런 금도를 넘는 사실 단어를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나중이라도 모를까 당장 첫날부터 이러면 그건 곤란해요. 이재명 대표 됐을 때 국민의힘의 논평을 좀 생각해 보세요. 축하를 한번 좀 했던 것 축하를 같은데. 뭘 해요? 김기현 대표가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야당 대표하고 당장이라도 만나겠다. 소통 의지를 밝혔는데 어떻게 실천이 될까요? 뭐 해야겠죠. 솔직히 말하면 대통령은 뭐 여건상 못한다 하더라도 여당 대표가 야당 대표랑 만나지 않으면은 법안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이런 거 전혀 한 발짝도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시도라도 여당이 먼저 하는 게 명분 싸움에서도 좋기 때문에 저는 김기현 대표가 이 부분을 추진할 거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뭐 두 분도 전망하는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당위적으로라도 만나긴 만나야 된다. 네. 최진명 교수님은요? 만나긴 하죠. 만나긴 할 텐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본인이 주도권이 없기 때문에 만나더라도 결론은 결국 대통령실의 입김대로 갈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께 국민의힘 신임 대표 김기현 대표한테 하고 싶은 한마디 문자 소개하겠습니다. 착하게 살자. 자, 김기현 대표한테 허리케인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께서 보내는 문자입니다. 착하게 살자. 초심 잃지 마. 땅 그만 팔아. 울산 땅 어쩔. 야당 협치해. 꼭두각시 노. 꼭두각시 노다 이런 얘기가 안 된다. 또 다른 분은요. 부동산 정리해서 사회에 환원하면 좋을 듯하네요. 당대표의 명예를 걸고서 집권당의 대표님 부탁합니다. 대통령의 대표는 안 됩니다. 국민을 위한 집권당의 대표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입지가 좀 위태로워지고 있다.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 크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KBS와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사퇴해야 한다 53.8, 잘못이다. 체포동의안 부결이 잘못된 거다 52.1 이렇게 나와가지고 사퇴해야 된다가 훨씬 높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이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최진봉 교수님? 이 여론조사 결과요? 네. 아무래도 이제 재판 진행된 아직은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첫 번째 출석을 했는데 그것도 무슨 공직선거법 관련된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언론의 보도 내용들이 대부분 검찰이 공소 사실이라고 하는 부분이 주로 보도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좀 받은 걸로 보여져요, 여론이.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직 재판이 공식적으로 진행이 되면 거기서 나온 뭐 양측의 공방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다 보면 여론조사 결과는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당 내에서도 또 이 대표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좀 커지는 모양새인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더 미래라는 뭐 그런 포럼에서 모임에서도 지금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고 있지만 당내 비주류 뭐 조홍천 의원 같은 분은 이제는 당 대표직을 내려놓을 때를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왜 당직은 그렇게 친명계 일색으로 다 장악하고 있냐. 이러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된다. 도대체 이 당이 뭐 친명거냐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어쨌든 체포동의안 부결의 후폭풍이 이제 차근차근 균열의 지점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공은 이재명 대표가 받은 거죠. 여기서 어떻게 또 당직 개편하고 본인의 거취를 또 얘기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건건이 또 날라올 때마다 이건 본인이 어떤 전략으로 또 이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또 대처할지 이런 점들이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여론조사도 그렇고 당내 일부 압박도 있고요. 최진봉 교수님,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지금 같은 스탠스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내 분열을 막기 위해서 당에 있는 사람들의
경찰의 단합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본인은 속으로 그게 뭐 꼭 썩 좋은 기분 좋은 건 아닐 거예요. 뭐 조홍천 의원 아까 말씀하신 뭐 김종민 이런 분들이 나가가지고 언론에 얘기한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은 그건 거의 뭐 해당 행위에 가깝다고 보여진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계속 감싸고 가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요즘은 이제 대부분 다 그 민생 유조 얘기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그 국회의원으로서 야당 대표로서 역할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 같고요. 네. 아마 이제 당 최고위나 이런 지도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스탠스를 취할 것 같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최근 그 SNS에 그 네. 이재명 대표 수모를 견뎌야 한다 네, 이런 얘기했죠. 주장을 또 했었는데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거에 저는 그게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모를 견디는 정치인이 결국은 이긴다. 네. 그러니까 검찰의 이런 무도한 여러 가지 그 야당 대표의 탄압을 하는 이런 모습에 대한 수모를 잘 겪어서 결국 강한 정치인의 면모를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나서 재판이나 검찰의 조사 모든 과정을 잘 견뎌내서 결국은 본인의 그 뭐랄까요 문제 없음을 증명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한쪽에서는 수모라고 보겠지만 또 반대편에서는 그동안 지은 어떤 죄가에 대한 그 치르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혐의가 드러난 게 재판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수모라고 표현하는 것도 온당하지. 우리가 혐의가 확정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온당하진 않지만 마치 이것을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운 어떤 수모, 뭐 회술래, 조리돌림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것도 이거는 사태의 진실과 객관성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그런 데에 대한 편협한 시각으로부터 탈피해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편협한 시각이 아니라 유시민 작가가 주장한 내용이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죄나 혐의가 전혀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지금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죄가 없는 것으로 판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두 분이 지금 뭐 티격태격하는 상황에 호주한테 또 한 대 얻어맞았네요. 또 맞았어요. 아이, 진짜 8대 4가 됐어요. 아이고 저런. 아이고. 이번 호주 타자가 치고서. 네. 알겠습니다. 자, 투런 홈런을 맞아서 8대 4가 됐습니다. 자, 오늘은 국민의힘 신대표 김기현 대표한테 하고 싶은 한마디 청취자 여러분께 받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님, 난방비, 가습비, 전기료 폭탄 속에서 국민의힘 당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 전당대회 내내 정책 얘기가 빠졌다 이런 아쉬움을 문자로 보내셨고요. 대통령이 잘못하는 내용은 잘못한다고 말할 수 있는 대표가 되어주세요. 또 빚 많은 대표 가로 열고 밀어준 사람들에게 빚을 지었다. 대표님 설마 검사가 총선에 안 나오겠죠? 이런 또 문자 보내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두 분도 김기현 신대표한테 한 말씀씩 최진봉 교수부터 해주세요. 3, 2, 1. 외풍을 잘 막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별로 무섭지 않은데 저 부드럽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부드럽게 얘기해. 최시영 평론가 해주세요. 3, 2, 1. 연포탕 잘 끓이시기 바랍니다.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아니 무슨 요리를 잘하는데 모욕감을 줘. 자, 이렇게 웃으면서 끝낼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9289 1483 두 분 추첨했습니다.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파발마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 2부 끝곡입니다. 김충은 브라보 들으시고요. 잠시 후 3부에서는 남자라는 이유로입니다. 나선홍 나루지기 아나운서하고 가수 백승일 씨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도 돈으로 안 되는 게 더 많잖아. 용기 내어 자리에서 일어나 크게 한번 소리를 질러봐. 야